지금까지 모든 예언을 맞춘 예언자가 새로운 예언에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거대한 대륙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하게 뻗어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인도 히말라야의 수행자가 내다본 2026년 이후의 한국과 중국의 미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누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신다면 다가올 혼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슴 뛰는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인도의 성자 리시 아카샤라는 분입니다. 리시는 고대 인도어로 진리를 보는 자, 즉 위대한 스승을 뜻하고, 아카샤는 허공 혹은 우주의 모든 기억이 저장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세속의 모든 욕망을 뒤로하고 히말라야 설산의 동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산소조차 희박하여 일반인은 숨쉬기조차 힘든 곳이죠. 그곳에서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로지 깊은 명상 상태인 산매에 들어 우주의 소리를 듣는 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에 존재하는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이 에너지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저장소지요. 리시 아카샤는 깊은 수행을 통해 이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하여 앞으로 지구에 닥칠 일들을 파노라마 영상처럼 생생하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새로운 예언을 급하게 전한 이유는 한단아입니다. 바로 2026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 시기를 칼라 유가의 끝자락이자 새로운 빛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운명이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양의 미래학자들이나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수많은 시나리오를 내놓지만 이 노 예언가의 통찰은 차가운 분석을 넘어선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알기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리시 아카샤가 직접 본 그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예언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들리는가? 거대한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지난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쪽 하늘을 보았다. 그곳에는 붉은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 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 위엄이 있고 입에서는 뜨거운 불길을 뿜어내며 주변을 호령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용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 믿으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그 용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말이다. 겉가죽은 단단해 보이나 그 안의 장기들은 이미 서로 엉키고 병들어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2026년, 바로 이 해가 그 거대한 용이 알아눕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가 터지는 때이다. 리시 아카샤는 중국을 붉은 용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기점으로 그 거대한 용의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균열이 시작된다고 예언합니다. 대지진 같은 자연의 진동일 수도 있고, 혹은 믿었던 내부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마비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가는 특히 물과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도 피가 돌지 않으면 썩듯이 거대한 대륙에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용은 너무 많이 먹었다. 주변의 작은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삼키고 감당할 수 없는 덩치로 몸집만 불렸다. 하지만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하던 다리가 이제 후들거리고 있다. 2026년이 되면 용의 발밑에 있는 흙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공격도 아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치다. 겉으로는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듯하나 그 잔치상 밑에서 쥐들이 기둥을 갉아먹고 있다. 그해 겨울이 지나기 전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 같은 벽에 금이 가고 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모두가 목격하게 되리라.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중국 내부에서 일어날 경제적인 충격이나 혹은 각 지방 정부들이 중앙의 통제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도 중국의 미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내부 통제력 상실을 꼽곤 하는데 리시 아카샤의 영적인 통찰과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균열은 한국의 미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용이 힘을 잃으면 그 옆에 있던 봉황이 날아오르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붉은 용은 어떻게 쪼개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기회를 잡게 될까요? 리시 아카샤는 2026년이 거대한 용이 병들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2027년부터 2032년 사이의 시간은 인류 역사책에 아주 굵은 글씨로 기록될 대격변의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이 무너진다고 하면 큰 분열이나 다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의 성자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듭니다. 거대한 댐이 무너질 때 폭발이 터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길 하나가 댐의 밑바닥을 계속 파고들다가 결국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겨 와르르 주저앉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시 아카샤는 깊은 산맥 속에서 용의 모습이 기괴하게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의 중국을 머리가 5개 달린 용으로 묘사합니다. 하나의 몸통에 하나의 머리가 있어야 정상인데 갑자기 목이 5갈래로 갈라지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으르렁거리는 형국입니다. 보라, 하나의 명령이 더 이상 땅끝까지 닿지 않는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5이니 걷지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다 결국 찢어지고 마는구나. 리시 아카샤의 예언에 따르면 2028년을 전후로 중앙정부의 통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부유한 남부지역이 사실상의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들은 중앙에 세금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살 길을 모색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머리의 반란입니다. 뒤이어 서쪽 지역에서도 억눌려왔던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되찾으려는 평화롭지만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머리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이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하면서 거대했던 중화라는 붉은 담장은 소리 없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피를 보는 다툼이라기보다는 한 지붕 아래 살던 대가족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짐을 싸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분가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북쪽, 즉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인접한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리시 아카샤는 이곳을 버려진 꼬리이자 새로운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쪽이 불을 움켜쥐고 문을 닫아버리자 가난하고 추운 북쪽 지역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집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마저 끊긴 상황에서 이곳의 치안과 경제는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갈 곳 잃은 북쪽의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곳이 베이징이 아니라 바로 동쪽에 빛나는 등불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북쪽의 차가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춥다. 그들은 옛 주인을 원망하며 새로운 보호자를 찾는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동쪽에서 들려오는 풍요의 노래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사람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용의 꼬리가 잘려나간 그 자리에 옛 기억을 가진 땅들이 스스로 동쪽의 나라의 문을 두드린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움직이는 거대한 민족의 이동이다. 이 대목이 바로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중국의 분열은 필연적으로 주변국에 엄청난 파장을 미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던 만주 지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틀에서 떨어져 나올 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번영한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 전략가들조차 중국 분열 시 만주 지역은 한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리시 아카샤는 이를 영적인 시각에서 오래된 인연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2030년 무렵이 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5갈래로 찢어진 중국 대륙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그중 만주를 포함한 동북 지역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나라의 손이라도 잡을 것인가.
이때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제만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어른의 나라로서 그들을 품어 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가가 말한 영토의 확장입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탱크 한 대 보내지 않고도 국경선이 넓어지는 기적은 바로 덕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2026년 이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한은 이미 남한과의 연방제나 과도기적 통합 과정을 거쳐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만주 벌판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의 지원이 끊기자 생존을 위해 한국 경제권에 편입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그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그들에게 식량을 납니다. 화폐 또한 한국의 돈이 그 지역에서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서류상의 국경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생활과 경제, 문화의 국경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시아카샤가 말한 영토의 거대한 확장입니다. 굳이 내 땅이라고 깃발을 꽂지 않아도 그 땅의 사람들이 한국의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35년부터 2040년 사이 세계 지도 제작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디까지 표기해야 할지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주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투표나 청원을 통해 한국의 보호령이나 자치구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제환 역시 분열된 중국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의 리더십을 지지하게 됩니다. 리시아카샤는 이를 영적인 시각에서 오래된 약속의 이행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민족의 터전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억지로 뺏은 것은 언젠가 다시 뺏기지만 덕으로 얻은 땅은 영원히 그대의 것이다. 동쪽 나라의 지도자는 넓어진 땅만큼이나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떠도는 자에게 집을 주니 그 명성이 서쪽 사막까지 울려 퍼진다. 이때 비로소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를 넘어 세계를 품는 거대한 봉황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대륙으로의 진출이 총성 한 번 없이 오직 우리의 국격과 도덕적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예언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줍니다. 갑자기 늘어난 땅과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정치를 잘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리슈야카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질적인 영토가 늘어나는 것은 다가올 영적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릇을 키우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2040년 대한민국은 만주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관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땅의 넓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되자 인류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혼과 정신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리슈아카샤는 다가올 2041년 이후를 다시 열리는 하늘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태초에 순수한 정신 문명이 부활하고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 스승이 되는 그 신비로운 미래, 과연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026년 중국의 변화로 시작된 격동의 세월을 지나 2040년에 이르면 우리는 외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리슈아카샤는 진정한 변화는 땅의 넓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빈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2040년대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모든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세상입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더 고독해지는 시기죠. 물질은 넘쳐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인 공허함이 깊어집니다. 이때 세계의 지성들이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리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리슈아카샤는 이 시기를 오래된 지혜의 재발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동방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와 차갑게 얼어붙은 세계인의 가슴을 녹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대들이여, 보라. 서양의 과학은 달에 깃발을 꽂고 질병을 정복히 했으나 정작 사람 마음속의 외로움은 해결하지 못했다. 2040년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더 빠른 것, 더 비싼 것을 찾지 않는다. 대신 마음이 편안한 것, 서로 연결되는 것을 갈망하게 된다. 그때 최첨단 기술 속에 살면서도 아주 오래된 공동체의 정을 잃지 않은 민족이 주목받는다.
그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서로 남남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경쟁보다는 조화가,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정신, 그리고 밥은 먹었냐고 묻는 특유의 따뜻한 관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리 슈아카샤는 이것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미래 인류가 정신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합니다. 개인주의가 극에 달해 옆집에 누가 죽어도 모르는 삭막한 세상에서 한국인 특유의 끈끈한 유대감과 상생의 정신이 전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치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2043년경이 되면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힐링 허브로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러 유학을 갔다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러 옵니다. 그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거창한 종교가 아닙니다. 최첨단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더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이나 뇌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의 오랜 전통과 문화가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리 슈아카샤는 인도의 수행자로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나의 고향 인도에도 요가와 명상이라는 훌륭한 전통이 있다. 이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준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는 다르다. 한국은 펄펄 끓는 용관초처럼 역동적이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한을 겪었지만 그것을 주저앉아 슬퍼하는 대신 흥과 에너지로 승화시켰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너무 지쳐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력이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끈질긴 생명력과 역동적인 영성이 야말로 병든 지구를 다시 뛰게 할 심장이 될 것이다. 참으로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힘이 미래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끝에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묻게 되고 그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네 삶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세계인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한국의 정서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2026년 이후의 변화가 우리의 영토를 넓혀줬다면 2040년대의 변화는 우리의 국격과 행복의 질을 높여주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몸집만 커진 나라가 아니라 내면이 꽉 찬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당장 내일부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라가 잘 된다고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예언가는 이 좋은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리시의 아카시아는 깊은 눈으로 우리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여 귀를 씻고 들으라. 지난 수백 년간 너희는 움켜쥐는 것이 힘이라고 배웠다.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담장을 넘었다. 하지만 곧 세상이 바뀐다.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 욕심, 미움, 질투 같은 무거운 돌덩이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하는 일마다 막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손을 펴서 남에게 주는 자, 내 밥그릇을 덜어 배고픈 이를 먹이는 자는 우주의 기운이 그를 도와 들이지 않아도 곳간이 차고 넘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강조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말들이 그저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좋은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리시 아카시아는 예언합니다. 2026년 이후 다가올 미래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는 우주의 법칙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여 힘든 노동은 로봇이 다 해줍니다. 사람에게 남는 것은 시간과 관계뿐입니다. 이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은 고립되어 외로움 속에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정으로 이웃을 챙기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마음을 되살리는 분들은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한국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우리 민족의 DNA 속에 바로 이 상생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2050년의 한국 거리, 만주벌판에서 온 젊은이와 서울의 노인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고향이 달라도 한국어로 대화하며 서로를 형제처럼 여깁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촌스러운 취급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가 그 사람의 명예가 됩니다. 리시 아카시아는 이것이 태초의 세상, 즉 신과 인간이 함께 어울리던 지상낙원의 모습과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껍데기는 가고 진짜 알맹이만 남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길가의 핀 꽃을 보고 예쁘다 말해주고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다가올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주의 이치에 맞게 살아서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라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인도의 성자 리시 아카시아의 눈을 통해 2026년 이후 펼쳐질 놀라운 미래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히말라야의 설산에서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중국 대륙의 거대한 변화를 지나 만지벌판을 넘어 마침내 우리 한반도의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짤막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되짚어 볼까요? 다가올 2026년,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거대한 용의 내부에 균열이 생기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혼란의 시기에 남들은 문을 닫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문을 열어 잃어버린 북쪽의 형제들과 만주의 옛 땅을 덕으로 품어 안게 됩니다. 2040년대에 이르면 우리는 단순히 영토만 넓은 나라가 아니라 물질의 공허함에 빠진 인류에게 마음의 평화와 상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진정한 세계의 어른, 정신적인 지도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 마침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태초의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꿈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리시 아카시아는 마지막으로 침묵 수행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을 한국인들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동쪽의 등불을 지키는 그대들이여,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세상이 뒤집히는 것은 너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본래의 높은 자리로 올려놓기 위한 하늘의 배려다. 겨울이 추울수록 봄에 피는 매화향기가 짙은 법이다. 지금 너희가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거대한 도약을 위해 무릎을 굽히는 과정일 뿐이다. 한반도에서 솟아오른 빛이 지구를 감싸고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배우며 너희의 웃음을 담고 싶어하는 그날이 온다. 너희는 새로운 세상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힘차게 뛸 때 인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부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날은 도둑처럼 오지 않고 아침 햇살처럼 당당하게 올 것이다. 이 성자의 말씀처럼 한국의 미래는 이미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예언가와 석학들이 입을 모아 2026년을 주목하고 한국의 상승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이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쌓아온 선한 마음과 끈기에 대한 하늘의 보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다가올 그 거대한 운명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성하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라며 저는 더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교토, 어느 학자의 충격적인 세계와 한국에 관한 미래 예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과학의 세계를 동시에 연구해온 일본의 지성이라 불리는 마트다 류헤이. 마트다 교수는 젊은 시절 일본 최고의 명문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과학자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고 오로지 숫자와 증명된 사실만이 진실이라 믿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돌연 강단을 떠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연히 접하게 된 한 권의 낡은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영적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진 1월 신시였습니다. 1944년 한 화가에게 신이 내려 붓을 잡은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쓰였다는 이 기이한 예언서는 다가올 세상의 대청소와 그 이후에 올 미륵의 세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트다 교수는 이 책을 연구하던 중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고 그날 이후 하늘의 소리를 듣고 미래를 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숨어 지내며 자신이 본 미래를 기록으로만 남겨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의 기운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렬하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그가 평생을 바쳐 해석한 1월 신시의 비밀과 그가 직접 영적인 눈으로 목격한 2026년 이후의 세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노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헛소리라 치부할지도 모르오. 허나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니 2026년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문턱을 넘게 될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시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찢고 나비가 되듯 인류라는 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탈바꿈의 시작인 것이요. 우리가 알던 물질의 시대가 끝나고 영혼의 시대가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요. 마트다 교수는 2026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가리켜 신의 문이 열리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며 풍요를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시작될 변화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가 본 미래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생각하는 기계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의 발전이라 부르지만 마트다 교수는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가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넘어서는 날 세상은 요술방망이를 얻은 것과 같아질 것이요. 그 기계들은 잠도 자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인간이 100년 걸려 알아낼 것을 단 하루 만에 찾아낼 것이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는 식량을 만들어내고 몸이 아픈 곳은 순식간에 고쳐낼 것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지상낙원이 도래한 듯 보일 것이요. 상상하는 모든 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세상, 그것이 바로 2026년부터 가속화될 첫 번째 미래의 모습이요.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인류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합니다. 과거 100년 동안 이루었던 발전이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질 것입니다. 불치병이라 불리던 병들이 사라지고 늙지 않는 약이 나오며 힘든 노동은 모두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트다 교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풍요 속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월 신시에서 말한 대청소가 시작되기 전 하늘은 인간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편리함과 욕망이라는 시험입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를 내려줄 것이요.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세상 말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하오. 배가 부르면 사람은 간절함을 잃고 몸이 편하면 정신은 썩는 마련이요. 이 생각하는 기계들이 가져다줄 풍요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요.
물질이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물질 너머에 있는 무한가를 찾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져 스스로 파멸하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벌어질 첫 번째 흐름이요. 마트다 교수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결국 인류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 바로 그때 인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미신이나 종교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영혼의 세계를 현실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도 인간은 외로울 것이요. 그때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요. 아, 내 육신이 편안하다고 해서 내 영혼이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이 거대한 허무함이 세상을 덮칠 때 인류는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생각하는 기계들은 인간에게 물질을 주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까지 두드리게 될 것이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결국 신비와 만난다는 말이 있지 않소. 2026년 이후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목격하게 될 것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사후세계, 기와 같은 것을 미신이라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 급격히 발달한 과학은 마침내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실제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계가 증명해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말하던 믿음의 영역이 과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현실로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요. 신을 부정하던 과학이 결국 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생겼으니 말이요. 기계가 발달하다 못해 결국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까지 읽어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파장이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좋은 마음을 먹으면 황금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계가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이 온다는 뜻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육신은 오실 뿐이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자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요. 마츠다 교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세상이 물질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큰 진통이 따르는 마련입니다. 1월 신시에서 예언한 대청소가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됩니다. 세상의 파동이, 즉 세상의 기운 자체가 고차원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맑고 높은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는 탁한 기운을 가진 존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은 누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면 여름옷을 입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2029년이 지나고 2030년을 향해 갈 때 세상의 공기가 바뀔 것이요. 숨쉬는 공기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는 기운이 바뀐다는 말이요. 이때부터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숨을 쉬기가 답답해질 것이요. 바뀐 세상의 맑은 기운과 그들의 탁한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이요. 반면 마음을 맑게 닫고 남을 위하는 사람들은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질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솎아내는 작업, 즉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요. 이때부터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요. 교수의 말대로라면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우리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엄중한 심판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이 가져다준 풍요 속에서 영성을 되찾느냐,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라지느냐, 그 갈림길에서 인류는 운명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츠다 류헤이 교수는 1월 신시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가을의 추수라고 정의했습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뒤 가을이 되면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 우주도 인류를 상대로 거대한 타작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30년을 전후로 벌어질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천재지변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교수는 이것을 영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기운이 너무나 맑고 고귀하게 바뀌기 때문에 욕심과 미움, 질투와 같은 탁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가가 불이 떨어지고 물이 덮치는 재앙을 말하지만 내가 본 미래의 진짜 모습은 그리 요란하지 않소.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속가냄이 일어날 뿐이요. 마치 가을 바람이 불면 죽은 가지와 낙엽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던 말이요. 앞으로 닥칠 세상에서는 돈이 많거나 힘이 세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의 결이 고운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만이 바뀐 세상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어. 반대로 남을 속이고 제 배만 불리던 자들은 아무런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갑자기 정신을 놓아버리는 괴상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바뀐 천지에 적응하지 못한 부작용이요. 교수는 이 시기에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거나 가위 눌린 듯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새로운 유행병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겠지만 마츠다 교수는 이것이 영혼의 무게를 재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집착하여 영혼이 무거워진 사람은 가라앉고 마음을 비워 영혼이 가벼워진 사람은 떠오르는 시기. 이것이 바로 1월 신시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대청소의 실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준비되지 않은 많은 인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교수는 이를 두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는 치유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대청소는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문명 단위에서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마치다 교수는 지도를 가리키면 서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서양 문명, 즉 유럽과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는 서양 문명을 불의 문명이라 칭했습니다. 불처럼 타오르며 팽창하고 물질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법이요. 문명의 기운도 마찬가지요. 지난 세월 서양은 물질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렸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은 황폐해졌어. 이제 그 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2026년 이후 서양의 강대국들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회를 지탱하던 정신과 도덕이 무너져 내리면서 스스로 주저앉게 될 것이요. 그들은 뒤늦게 동양의 지혜를 구하려 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교수의 예언에 따르면 미국의 군우는 202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락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 서로 옳다니 그르다니 싸우는 분열이 극에 달해 국가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이요. 반면 그동안 서양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양,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지구의 혈이 이동하게 됩니다. 교수는 이것을 물의 시대 혹은 정신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가라앉혀 생명을 살리고 조화와 상생을 중시하는 동양의 사상이 새로운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츠다 교수는 자신의 조국인 일본의 운명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지만 교수가 본 미래에서 일본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월 신시의 해석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길을 여는 자 혹은 문을 지키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무대를 청소하고 조명을 켜는 역할이 바로 일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인들에게는 뼈아픈 말이겠지만 인정해야 허. 일본은 세계의 중심이 될 그릇이 아니오. 우리는 다가올 미륵의 세상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씻어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소. 일본 열도가 겪게 될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의 시련들은 그 업보를 씻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요. 일본은 서양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동양을 오염시킨 죄가 있기에 그것을 청산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호. 하지만 그 아픔 끝에 일본은 진정한 동방의 등불인 옆나라를 보좌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리요. 그렇다면 일본이 보조해야 할
서양의 기운이 지고 난 자리에 새롭게 떠오를 태양은 과연 어디일까요? 마치다 교수의 손가락은 정확히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히 발전할 나라 정도가 아니라 태초의 씨앗이 보존된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가 물질 문명의 끝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신적 유전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세계 지도, 아니 지구 전체를 하나의 사람 몸으로 비유해 봅시다. 서양은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움직였고 이제 그 역할을 다했소. 그렇다면 생명의 기운이 모이는 곳, 영혼이 숨쉬는 곳은 어디겠소? 바로 동북아시아의 저 작은 반도 한국이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의 해답이 저곳에 있었다는 것을.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을 넘어 인류를 구원할 정신적 지도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요. 마치다 교수는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한국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침략 그리고 분단의 아픔조차도 이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듯 한국은 역사라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어 이제야 비로소 그 찬란한 빛을 발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서양이 지는 해라면 한국은 이제 막 솟아오르는 아침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한국만의 영광이 아니라 전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마치다 류헤이 교수는 2030년의 세계 지도를 그리며 한반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한반도 주변을 크게 원으로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질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나라들이 힘으로 남의 땅을 빼앗고 깃발을 꽂는 패도의 길을 걸었다면 미래의 한국은 덕으로 사람을 품고 감화시키는 왕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수는 이것을 자석의 이치에 비유했습니다. 자석이 강한 힘을 내면 주변의 쇠붙이들이 저절로 끌려와 붙지 않소. 2026년 이후 한국이 뿜어낼 기운이 바로 그 강력한 자석과 같소. 억지로 총칼을 앞세워 땅을 넓히는 게 아니오. 한국이 가진 정신적인 빛, 그 홍익의 뜻이 너무나 크고 밝아서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나도 저 품에 안겨 살고 싶다며 스스로 울타리를 허물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1월 신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요. 가장 먼저 그 기운에 녹아내릴 것은 바로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녹슨 철조망이 될 것이요. 교수의 예언에 따르면 2028년 무렵 전 세계를 휩쓸 영적 대청소의 바람이 불 때 북쪽 땅에 닫힌 문도 봄눈 녹듯이 스르르 열리게 됩니다. 억압받던 북쪽 동포들이 먼저 깨어나고 남쪽의 형제들을 향해 손을 뻗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평화롭게 일어나 전 세계가 이것은 신의 조화다라고 무릎을 치며 감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을 흘리지 않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가 한 집 살림을 합치는 기적. 이것이 한국이 보여줄 첫 번째 미래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국의 기운은 두만강을 넘어 저 광활한 만주벌판과 요동 땅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마치다 교수는 고개를 들어 먼 북쪽 한일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그 땅들이 본래 남의 땅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그들의 앞마당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이젠 잃어버렸던 그 옛날 땅의 주인들이 귀환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잘 보시오. 지금은 중국 땅이니 러시아 땅이니 줄을 그어 놓았지만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그 경계가 흐릿해질 것이오. 그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한국의 핏줄이 섞인 동포들이 먼저 한국의 기운에 동화될 것이오. 중국이 내부의 혼란으로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힘을 잃을 때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빛이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어. 그 빛이 바로 통일된 한국이요. 그들은 스스로 한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받아달라고 청하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한국의 영토는 태초의 신성한 제국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요. 교수의 말은 침략이 아니라 복원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늘의 뜻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던 신시의 시대가 21세기에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은 단순히 땅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영성을 갖춘 말 그대로 어른의 나라가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부상은 2026년부터 시작된 기술의 발전과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교수는 한국인들의 손재주와 명석한 두뇌가 생각하는 기계와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기술을 영적인 분야에 접목해서 물질과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된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킵니다. 에너지가 무한히 솟아나고 환경 오염이 사라지며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뗄 때 한국은 이미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형국입니다. 이 위대한 변화의 시기,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다 교수는 한국인들을 향해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잠에서 깬 신선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혈통을 이어받았는지,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여, 거울을 보시오. 당신들의 눈동자 속 안은 수천 년 전 하늘을 열고 땅에 내려와 세상을 가르친 유전자가 살아 숨쉬고 있어.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오. 당신들의 나라가 세계의 지붕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어. 교수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주인공이 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다가올 미래의 한국이 보여줄 찬란한 문명에 대한 학자로서의 감탄이었습니다. 그는 1월 신시에 숨겨진 마지막 장들이 모두 흰옷을 입은 민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치다 류헤이 교수는 2035년을 넘어 2040년을 향해 가는 한국의 모습을 한마디로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먼 미래의 모습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아주 먼 옛날 죄 없던 인류가 평화롭게 살았던 태초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 사회라고 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빽빽하고 차가운 금속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는 삭막한 풍경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교수가 1월 신시를 통해 본 한국의 미래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향기롭고 맑은 물이 흐르는 거대한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2040년의 한반도는 이러할 것이요. 높은 빌딩 숲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살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원시시대로 돌아간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최첨단 생각하는 기계들이 숨겨져 있어 인간이 불편함을 느낄 새도 없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어. 힘든 농사는 기계가 짓고 더러운 쓰레기는 빛으로 분해되어 사라지니 사람들은 그저 깨끗한 옷을 입고 서로 예를 갖추며 시와 노래를 즐기는 세상이요. 옛날 우리 동양에서 꿈꾸던 무릉도원이나 신선들이 논일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어. 이 시기가 되면 돈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었기에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운이 맑으냐, 얼마나 남을 기쁘게 하느냐로 바뀝니다. 교수는 이것을 두고 인간이 비로소 짐승의 탈을 벗고 진짜 만물의 영장이 되는 시기라고 감탄했습니다. 거리에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세상. 이것은 법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성지가 됩니다. 세계인들이 최근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을 것이요. 아, 우리 인류의 뿌리가 저기였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가가 바로 저 한국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변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사람들조차도 국경을 따지는 것을 부질없게 여기게 되어 니네 땅, 내 땅 가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요. 그저 저 위대한 덕을 가진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밝은 기운 아래서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뿐일 것이요.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스스로 담장을 허물고 한국이라는 큰 울타리 안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요. 이 과정에서 2030년대에 확장되었던 한국의 영향력은 2040년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합니다. 단순히 땅이 넓어진 제국이 아니라 정신과 문화로 하나 된 거대한 평화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다스렸던 그 신시의 역사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황제가 아니라 덕으로 감싸 안는 성인이 다스리는 나라. 마치다 교수는 이 모습을 보며 1월 신시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미륵의 세상이 드디어 동방의 땅에 실현될 것이다며 눈시울을 불렸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마저 혁신적으로 늘려놓습니다.
2040년의 사람들에게 환갑은 청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100세가 넘어도 피부가 아이처럼 맑고 기력이 쇠하지 않으니 죽음이라는 공포도 사라집니다. 교수는 이것이 단순히 약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운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생기로 가득 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땅이 병들지 않았으니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막는 사람도 병들지 않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옛 기록에 보면 신선들은 늙지 않고 죽지 않았다고 하지 않소. 2040년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사람을 늙지 않게 만드는 것이요. 여기서는 누구나 도인이요, 누구나 예술가요. 아침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길을 받고, 낮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학문과 예술을 닦으며, 저녁에는 이웃과 모여 담소를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바랬던 원래의 모습이 아니겠어. 마치다 류헤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우주의 봄, 여름이 지나고 이제 막 결실을 맺는 가을이 왔기에 그 열매를 맺을 나무가 필요했고 그 나무로 선택된 것이 바로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인으로서 질투가 날 법도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조차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잘 되는 것이 곧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 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긴 예언의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마치다 교수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온다 한들 내가 그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가올 2026년의 대격변을 넘어 저 찬란한 2040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츠다 류헤이 교수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큰 나무는 꺾이지만 부드러운 풀은 눕지만 할 뿐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뻣뻣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풀입니까? 2026년부터 시작될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2040년의 찬란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돈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교수는 1월 신시의 가르침을 빌려 딱 하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이나 물건이 있습니까? 허허, 참으로 딱한 노릇이요. 다가올 세상은 물질의 시대가 가고 영원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았소? 썩은 동아줄을 아무리 많이 잡고 있어봐야 하늘로 올라갈 때는 다 끊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덕을 쌓는 일이요. 마음이 고약하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은 2026년 이후 바뀐 세상의 맑은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숨이 막혀버릴 것이요.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치다 교수는 아주 쉬운 3가지 실천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마음의 거울 닦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듯 마음도 매일 씻어내야 합니다. 지난날 남에게 상처 줬던 일, 내 욕심 때문에 남을 속였던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털어내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없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교수는 과거의 묵은 때를 벗겨내지 않으면 새 시대를 맞이할 새 옷을 입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귀한 손님이 오기 전에 방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지난 세상이 내가 잘났다고 소리치는 자들의 것이었다면 앞으로 올 세상은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교수는 성인들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높이 올라갈 것이며 남을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로 가는 입장권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시오. 셋째가 바로 이것이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에너지요, 주문입니다. 죽겠다, 힘들다, 밉다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다가올 세상의 밝은 빛과 어울리지 못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이오. 반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그 말의 기운이 보호막이 되어 어떤 환란이 닥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요. 이것은 앞으로 과학이 증명해낼 파동의 법칙이요.
마지막으로 마치다 교수는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2026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쳐도 그것은 묵은 먼지를 씻어내기 위한 하늘의 세탁기라 생각하시오.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수천 년을 공들여 준비한 구원의 방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방주의 선장이자 새 시대의 씨앗입니다. 부디 건강을 챙기시고 마음을 맑게 하여 저 찬란한 2040년의 아침 해를 기어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가 당신들을 향해 머리 숙여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본의 예언가 마츠다 류헤이 교수의 미래 예언 기록을 마칩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벽이 어둡다는 것은 곧 해가 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붉은 태양이 바로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응원이 되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uch a big, WNBA, crossover relationship fan, Big Mac. Good for you, though. No judgment. Good for you. That's kind of bad. How do I... Maybe if I lean them like this? Oh yeah, that's the nuts. Alright, so I gotta lean them towards myself.